얼마 전 나미비아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코끼리를 잡아 국민들에게 배급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거 독일,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남아공에서 독립한 나미비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극심한 제노사이드를 겪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꽤 안정돼 있는 편입니다. 다이아몬드 생산 세계 3위, 우라늄, 형석 같은 자원이 풍부하며 1인당 소득도 인도네시아랑 비슷한 수준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땅의 8배 면적의 나미비아는 인구 260만으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이죠. 엄청 넓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나마라는 말에서 기원한 나미브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막에서 대서양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강한 바람에 좌초된 선박들과 각종 동물들의 해골이 쌓여있는 스켈레톤 코스트가 펼쳐지고 진흙에 굳어서 하얗게 된 죽은 호수 데드블레이는 정말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이곳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왕자가 생각나는 바오밥 나무,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식물인 웰위치아 미라빌리스, 이곳에서만 사는 희귀종인 사막비 개구리와 수많은 코끼리와 하마 등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막은 왜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실제 지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사막을 비롯한 건조기후입니다. 나미비아가 속한 아프리카 대륙은 사람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는 북쪽 끝 지중해 연안과 남쪽 끝 남아공에 살짝 분포하고 대부분은 척박한 열대기후와 건조기후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이 만들어지는 데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아열대 고압대성 사막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막하면 역시 사하라 사막이죠. 북반구의 사하라 사막, 남반구의 호주 사막 같은 곳들이 바로 아열대 고압대에서 발생하는 사막입니다. 고기압은 날씨가 맑고 쾌청합니다. 반면 저기압이 발생하면 흐리고 비가 오죠. 사하라 사막이 위치한 위도 30도 내외 지역은 연중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위도 30도 주변의 북반구에는 사하라 사막이, 남반구에는 호주 사막이 드넓게 잘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격해도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의 서부 지역은 대부분 사막인데요.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 몽골의 고비 사막은 내륙에 콩 박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분 공급이 차단되어 사막이 됩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따라 우리나라에 날아오면 그게 바로 황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비그늘 사면에서 발생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람바지 또는 풍상지역이라 하고 반대쪽 사면은 바람의지, 풍하지역 또는 비그늘 사면이라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다 산을 만나면 산을 따라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바람바지 사면에서 상승하는 공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됩니다. 비를 내리고 산을 넘어가게 되면 공기는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남반구의 기다란 나라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안데스에 편서풍이 불면 서쪽 해안에는 비가 내리게 되지만 동쪽 사면인 파타고니아 고원에는 연중 건조한 공기가 불어오게 됩니다. 미 금융인들이 교복처럼 입어 유명한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그 파타고니아 고원은 해발 고도가 매우 높아 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제일 힘든 악지 중의 악지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사막하면 강렬한 태양과 뜨거운 모래바람, 막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런 사막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적도와 가까운 사하라 사막이나 호주 사막은 그렇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의 1월 기온은 보통 영하 10도이고요. 몽골의 고비 사막은 더 추워서 보통 영하 30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춥고 건조한 겨울인데요. 파타고니아 고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이 만들어지는 4번째 원인은 바로 한류입니다. 바다와 접해 있으면 습할 것 같지만 나미비아의 나미브 사막이나 페루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 모두 바다를 따라 길게 발달해 있습니다. 바다와 접해 있는데 왜 사막이 될까요?
바다는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겠죠? 그런데 그 바다가 따뜻한 바다가 아니라 찬물이 가득가득 고여있는 바다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고기압, 저기압을 조금 더 설명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압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데요. 고기압은 공기가 무겁다는 뜻이고 저기압은 공기가 가볍다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기가 무거워지려면 차가워져야 합니다. 우리도 추우면 서로서로 붓게 되죠. 공기도 차가워지면 공기 분자들이 모이면서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가라앉겠죠. 에어컨을 천장에 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에어컨을 천장이 아니라 바닥에 단다면 막 발목은 시리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게 될 겁니다. 반면 뜨거워진 공기는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가벼워집니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팡팡팡 올라가죠? 그 모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기온이 낮아지면 다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때 비가 옵니다. 나미비아 서쪽의 대서양엔 남극쪽에서 시작된 벵겔라루라는 한류가 연중 들어옵니다. 연중 서늘하며 고기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닥까지만 사막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미브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과 정말 다릅니다. 한류로 인해 연중 서늘하다는 점도 있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사막인데 또 연중 안개가 낀다는 것입니다. 사막인데 웬 안개? 점심 먹고 저는 아이스라떼를 즐기는 편인데요. 아아든 또는 아라든 먹다 보면 컵 외부에 물방울이 맺히는 걸 종종 볼 수 있죠. 바다에 한류가 들어오면 바다와 딱 접하는 바로 윗 공기 속의 수증기가 응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바닷가에 1년에 100일 이상 안개가 끼는 거죠. 여기에 사는 동물들은 낮에는 땅을 파고 숨어 있다가 안개가 끼는 밤이 되면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도 그물을 걸어 안개를 포집해서 식수로 쓰고 있고요. 정말 소중한 안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활한 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그 옆엔 끝없는 사막이. 외계 같기도 하고 지독하게 생경한 이 공간에서 매드맥스의 조지 밀러 감독은 아포칼립스의 미래를 본 거겠죠? 우리는 아름답다고 신비롭다고 느끼는 곳이겠지만 사막은 아무래도 살기엔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나비효과입니다. 지구온난화랑 사막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텐데요.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전 세계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이 그걸 뼈저리게 느낀 첫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온난화는 기온뿐 아니라 강수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곳은 더 많이, 비가 안 오는 곳은 더 적게. 올여름 우리는 지긋지긋한 더위와 더불어 정말 많은 양의 물폭탄을 만났습니다. 에어컨을 끄면 바로 발바닥이 끈적끈적해서 에어컨을 끄지 못했던 기억도 납니다. 엄청난 열기와 습기. 가을에 접어든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허리케인, 태풍 같은 풍수해가 발생 중입니다. 뜨거워진 바다가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프리카는 강수량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상고온 현상인 엘니뇨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남부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었죠. 그러면 그나마 살만하던 그곳도 곧 과잉인구와 가축으로 피폐화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아프리카의 사막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미비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동물수가 방목 가능한 토지와 물 공급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결국 코끼리, 하마 등을 도태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코끼리와 하마를 어떻게 라고 안타까워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코끼리와 하마가 대수냐?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도 많은데 지금 북극곰 얘기할 때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극곰이 아닙니다.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인간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니까요.